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기축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을 알아야 됩니다. 일간이 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해서 사주 8글자가 다 똑같은 글자인 것 같지만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간과 월령을 볼 때는 일단 격과 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주 8글자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용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서 사주의 기륭을 잘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격을 논하게 되면은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토국수의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하는 것인데, 근데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작용이 센 경우에는 이렇게 질병, 도적, 적군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토는 임수 입장에서는 정관이니 정관격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투출됐다고 해서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지는 않고요. 개수가 투출되면 그냥 월지 가지고 정관격 격을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임수 입장에서 신금은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 양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정인이 됩니다.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인데 정관이 금을 생하고 금이 나를 생하게 되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기변 그 틀은 어떻게 되냐면 관인 상생의 틀로 될 수가 있겠다. 신금이 투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기토 본기가 축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단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항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는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한데 관성은 왕한 신약 관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일간을 생해 줄 수 있는 인성인 금이 좀 필요할 것이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저 토를 어느 정도는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다 얼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 있어서 조후를 해야지만 뭐 땅도 얼지 않고 물도 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를 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연지 보게 되면은 축토를 또 얻었습니다. 자, 정관도 3개 이상이면 그 작용은 뭐와 같다? 칠살과 같다. 정관은 뭐라 그럽니까?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편, 올바른 직장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크죠.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기타 나를 해악하는 그러한 것들을 칠살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약한데 정관이 이렇게 많게 되면 그 작용은 뭐와 같다? 마치 칠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관격이긴 한데 마치 뭐와 같다?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살중 신경 또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살왕한 그런 틀로 가는데 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것은 일지에서 진토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에요. 살중신경이나 신약사랑 같은 말이지만 이 살중신경이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관살혼잡이 살중신경인데 관살혼잡이라고 말하면 그런 모순이에요. 모순. 살중신경 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는다. 이거 정관평은 나눌 실익이 없죠. 어차피 일간약에서 어떤 것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을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상관이죠. 그러면 상관이 살을 제하는 것을 뭐라 해요? 상관 제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토가 왕한데 을목이 뿌리가 진중 을목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 을목 가지고 이 많은 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되겠고, 만약에 임수일간이 저렇게 약한 중에 목이 진짜 세력을 얻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일단 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어서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가 있는 연후라야지 뭐 상관 제사를 하든 식신 제사를 하든 할 수가 있겠다. 이거 오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보다 너무 일간이 약한 것이 병이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3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임술간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월령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정관격이 되는데,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 임술은 약한 계절에서 신약 관항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했죠. 인간은 약한데 관성은 왕하다. 그리고 격을 논하면서 봤을 때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목 신금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일단 격은 정관격이 되겠죠. 축토를 하나 얻었으니까 관이 너무 많습니다. 더해서 진토까지 얻었으니 이거는 신약 관항이 아니라 살중 신경. 격은 십정격으로서는 정관격에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었다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너무 많죠. 을목으로서 이 많은 관살을 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토다 목절이 됩니다. 반드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화를 얻어서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자수를 얻어서 요 진하고 합을 합니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물론 신금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수와 진토가 합해서 요거는 준, 삼합이 돼서 일간 임수가 뿌리를 넣습니다. 물론 임수가 축에 진에 자에 다 뿌리를 둡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일간이 약할 것 같지만 자수 하나를 더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왕사주가 되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뭐만 보충해 주면 될까요? 화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운은 어디로?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로 물론 임수가 다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임수가 탁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이것도 중요한 것은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임인시. 자, 경자 신축하고 임인하고 차이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고 일간 임수가 진축 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경자 신축에 비하면 이건 신약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목도 있고 그러면 목이 이 토를 제해주는 것도 용도가 있겠지만은 일단 일간은 임수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경자 신축에 비해서는 신약한 걸로 보고요. 당연히 계묘시 목의 기운이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보기는 어렵겠다. 아까 제가 신축시 할 때 요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신축시가 되게 되면 지지로 다 하나의 토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지원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원 일기격 맞죠? 근데 갑목이 진진의 뿌리를 두고 을목도 진토의 뿌리를 두는데 제 아무리 임수가 진토 축토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이제 일간 임수가 극약은 아니지만 이것도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을사시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간은 약한데 화를 얻어서 조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을사 병오시 이 두 생시. 조우 때문이라고 하면 을사시보다는 병오시가 더 좋겠죠. 이거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될 것이 자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살중 신경인데 여기서 이제 신금을 얻었다는 얘기. 이 신금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금인데 일간 임수가 진축축에 다 뿌리를 두고 신금까지 얻어서 생을 받고 뿌리를 얻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 무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화가 없어서 한습한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무신시를 선택해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왜냐면 이제 무인기묘 때는 경금 신금이 들어오고 임진대운 때는 임수가 또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개사대운 때는 또 사화가 있고 그다음에 갑오대운 때가 요게 이제 조금 갑오대운 때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갑목이 무토를 어느 정도 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요때 을미대운 때가 이제 충미충 요게 살짝 되는데 이건 을충미충이 되는 것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토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진토, 신금 이렇게 뿌리를 네 지지에 모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거 무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무신시를 못 선택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만은 저라면 한번 무신시도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유 경술시, 특히나 경술시는 진술충 돼서 이렇게 진술충이 돼서 좋지 못하고 안전빵으로 가려면 이제 경자시, 신해시 이렇게 해서 임수가 뿌리를 두고 신금이 생겨주고 경자, 신해시, 여명은 충분히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남자는 조후에 문제가 있으니 을사시나 병호시를 선택한 연후에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